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1급 체제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완성은 됐지만 10월 되면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사법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죠. 자,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는데, 특히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이끌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양당의 대표로서 4개월 만에 다시 격돌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 간의 팽팽한 신경전, 그리고 또 10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그 1심 판결 2개가 나오는데, 10월에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85% 최고 득표 당선,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만나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만남 제안한 날 한동훈은 호응을 했다. 그래서 대표회담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이 또 복선을 깔았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만나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고 한동훈을 따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결국 지금 희망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죠. 일종의 본인이 계속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본인에 대한 사법 위기를 좀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안 만나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주지 않고 용산에서는 어떤 여건에서는 1+2,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회담, 이 형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꼼수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한동훈 대표와도 따로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건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건 대표회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래, 오케이, 못할 바 없다, 민생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 이재명이 자기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면 또 영수회담 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신경전이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85.4%, 민주당 계열 정당 대표 선거 최고 득표율, 그 전 기록은 자신이 2년 전 했던 77.8%. 이번에는 김두관이 일종의 들러리를 섰고, 그런데 10% 남짓 받았습니다. 그때 2년 전에는 박용진이 나섰죠. 그때는 22% 정도. 그때보다 더 이재명 1극화가 공고해졌다.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또 이것도 참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됐고, 모두 친명계. 선거 막판에 명팔이, 이재명 팔이 척결 발언으로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봉주, 초반 돌풍에도 낙선을 했습니다. 확고한 친명 지도부 구축으로 이재명 1급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말씀이죠. 이재명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들을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무조건 만나자 이렇게 했고, 또 따로 제안합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한동훈에게는 대표회담.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셨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이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자,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또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해놓고 지금은 또 그걸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선 축하 인사를 일단 하고 이 최상면 특검법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재명과 함께하고 싶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단 이재명은 사법위기 희석 전략으로 1+1, 1+1 용수회담, 대표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이 용산 그리고 용산의 입장은 뭐 여건에서야 한동훈 대표가 따로 만나면 되죠. 그런데 용산 입장은 1+1, 1+1이 아니고 1+2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참석하는 그런 회담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처럼 이재명에 대한 이 처벌 분위기가 법원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만나서 뭐 1대1 회담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무래도 사법부나 또 이런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 1+1 이 회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단독 회담은 지금 시점에는 열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현장 정치는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각할 때까지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인데 총선에서 맞붙은 뒤 넉 달 만에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승부는 초단기에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당심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재보선이 하나 있어서 첫 시험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조선비저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10월 재보궐로 리더십 시험대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이 네 곳에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새 지도부 선출 후에 첫 선거다. 부산 금정에서 격전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거대 야당과 여당의 지도부 진영이 이제 완성이 됐죠. 일단 완성이 됐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10월 16일 열립니다. 재보궐선거는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장만 뽑는 소규모 선거지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재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현재 기초단체 네 곳만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 사망으로 자리가 빈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이 두 곳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리고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전남 영광, 전남 곡성에서는 재선거가 열립니다. 자, 이 체급은 작지만, 이 선거의 규모는 작지만 정치권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것도 총선 6개월 앞두고 미니 총선으로 불리면서 가열 양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고 김기현 지도부 사퇴론이 불붙는 계기가 됐었죠. 기초단체장 선거지만은.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양당에서 새 지도부가 진용을 갖춘 후에 처음 열리는 선거인 만큼 서로 이제 당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선다. 자, 그때는 당대표와 비대위원장. 근데 지금은 당대표 대 당대표. 격이 거의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법위기 또 10월입니다. 재보궐선거도 10월, 이재명의 사법위기도 10월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대선까지는 산 넘어 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중. 선거법 이종교사 10월 1심 선고. 경기도 법화 유용 의혹도 수사. 선고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18일 연임에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 다 그대로죠. 총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묶인 게 있어서 4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5개 그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이렇게 7개 사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 배임,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서 11개.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혐의 사건은 이러면은 10월에 1심 선고가 있죠. 9월 6일에 그 공직선거법 결심이 있고 9월 30일에 위정교사 결심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1심에 나오기 때문에 2개의 1심 재판이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정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죠.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그리고 여기다 이재명의 형사재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7월에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죠. 이 부부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뭐 소고기, 초밥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7월 초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각자 5개씩 날짜를 주고. 근데 처음에는 아예 묵살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8월 18일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다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는 소환을 해야 됩니다. 곧 소환을 하겠죠. 자, 지금 뭐 언론에까지 다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묵힐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자, 10월에 1심이 나오고 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술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상태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지금 이재명이 1급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 1심 분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면은 1급 체제니까는 1급이 무너지면은 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재명을 퇴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재명 손절론이 10월에 본격적으로 불거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김경수, 친문 적자라는 김경수가 최근에 복권이 됐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체제의 조기 붕괴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것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자, 한국경제 정치민 기사입니다. 문 포용 당부하자 친명 당원들 시끄럽다 소리 질렀습니다. 확장 가로막는 행태를 배격해야 된다. 문재인이 영상 메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문 전당대 축사를 했는데 그게 야유가 쏟아졌다. 대형 화면에 어제 문재인이 직접 참석은 하지 않고 영상 그 메시지를 띄웠죠. 영상 축사. 거기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뜨끔했겠죠. 친명 이재명 쪽의
이 강성 지지층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 소리를 질렀다. 불과 2년 여전만 해도 친문 색깔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전국 당원대회, 전당대회 모습이 이랬습니다. 2년 전에는 친문 색깔이 뚜렷했는데 친명계 당원들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개된 문재인 발언을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비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달라. 왜 이재명에게 매달리느냐. 이 이야기죠.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민주당 정부를 세워달라. 좀 마음을 열어라. 이재명에게 같이 있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 85%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투표율이 42.18%입니다. 42.18%. 이거 뭐냐면은 이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치러졌다. 그 42.18%만 참여를 해서 절반도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몰빵을 해준. 자, 그렇다면은 투표를 안 한 당원, 절반이 넘는 당원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1심이 그 비선거권 박탈형으로 나오면은 그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조기 퇴진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재명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어 장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 지도부를 완전히 본인의 신복들로 채우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명팔이 비판 정봉주는 초반 1회에서 6위로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김건희 살인자라고 극언을 한 전현희는 6위에서 2위로 돼서 2등으로 당선됐습니다. 5명까지 뽑는데 민주 최고위원 5명 모두 강성 친명인데 정봉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이 발언이 알려졌죠. 그래서 흔들거리다가 이재명이 힘 실어준 김민석이 1위를 차지하고 정봉주는 떨어져 버렸다. 참 장악력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재명은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김민석이 집권 플랜의 앞장설 전략하다. 이렇게 하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막 김민석을 밀어서 1등으로 결국 만들었습니다. 정봉주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전현희, 이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망언을 한 전현희에게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긴 전사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긴 전사라는 게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알박기 인사에서 안 나가고 버텼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싸워 이긴 전사다 이렇게 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망언을 해도 2위로 올라갔다. 김병주도 당선됐는데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계엄 음모론까지 막 퍼뜨렸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은 계엄을 할 거다. 그러려고 충안고 1년 선배를 국방장관에 앉혔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별 4개짜리 출신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런 발언도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또 힘입어서 개딸들이 밀어줘서 김병주도 당선이 됐습니다. 3등 하다가 어제 4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부터 거의 10월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에 재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지만 1심 판결에 나오면 이재명 본인도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선을 막 치겠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유화 제스처를 막 쓰는 겁니다. 회담하자. 막 민생 어쩌고 하면서 먹산이죠. 회담하자. 그 억지로 영수회담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거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는 회담하자 하고 한쪽에서는 특검, 탄핵 이것도 계속 밀어붙이는. 그래서 10월까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일 걸로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동훈 체제가 실력을 발휘할 때다. 저는 한동훈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을 막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격의 화살이 용산에 그대로 꽂히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8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